안녕하십니까. 예. 구독, 좋아요 한번 읽어봐 주시고. 오늘 할 거는 판례 소개. 그 전편의 강제추행에 이어서 이제 이번엔 판례. 예, 기습추행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갑이 술 한잔 먹고 집에는 왜 안 들어가는지, 집에 안 들어가고 길거리를 헤맵니다. 막 헤매요. 혼자 술 마시고 배하던 중에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한 여자아이가 내린 걸 봐요. 이제 을려가 내리는 걸 봐요. 얘는 17세. 이제 갑니다. 뒤따라가요. 계속 뒤따라가다가 이제 인적이 없는 곳에서 이제 나오죠. 본격적인 행동이. 이제 끌어안으려고 다가갑니다. 근데 을려가 눈치를 채요. 확 돌아봅니다. 예. 움찔하겠죠. 이제 안으려다가 움찔해요. 그러다가 이제 한동안 쳐다보고 있다가 그냥 갑니다. 신체 접촉은 없었어요. 이 갑은 어떻게 처벌이 될 것인가? 네. 판례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 얘기했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 되는 경우에는 힘의 대소광약을 불문한다고.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 성적 자기결정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등등등등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이제 주관적 상황,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그리고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하여 그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 미수죄가 성립하면, 강제추행죄는 미수범 처벌이 있습니다. 미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예.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그 자체로 기습추행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러니까 이 폭행이 자체가 추행행위라는 거죠.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는 않았더라도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에 해당. 이 폭행은 신체 접촉이 없어도 폭행입니다. 이씨가 겁먹으면 폭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껴안으려는 행위, 신체 접촉은 없었다 하더라도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에 해당하며 그때 기습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는데 마침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는 바람에 몸을 껴안는 추행의 결과가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미수죄에 해당한다. 강제추행 미수죄로 처벌받았습니다. 대법원의 태도 같은 경우는 이게 강제추행에 관한 이 판례를 보면은 강제추행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를 보면 대법원은 폭행행위 후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폭행은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나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의 경우에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광약을 불문한다. 예, 알겠죠? 폭행행위가 추행행위라면은 대소광약을 불문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근데 여기서 원심은 어떻게 판단했었냐면은
원심에서 했으니까 대법원 올라왔겠죠. 지금 우리가 말하면 대법원 판례고. 원심은 뭐라고 판단했었냐면은 그 행위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폭행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기습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체 접촉이 없었으니까 이 폭행행위로 안 봤어요. 양팔을 높이 들어 벌린 자세를 취한 행위나 몇 초 동안 피해자를 빤히 쳐다본 행위만으로는 피해자의 한 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이라고 보기 어려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실행의 착수가 없다고 봤으니까 미수도 안 된다는 거죠.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이제 미수범이 성립이 됩니다. 원심은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 올라온 거죠. 대법원은 실제로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려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 행위에 해당한다 했어요. 대법원은. 그러니까 틀린 거죠. 원심은 폭행이 아니라 했어요. 근데 대법원은 깼죠. 폭행에 해당하고 그때 기습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고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는 바람에 피해자의 몸을 껴안는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강제추행 미수죄에 해당한다. 네. 대법원은 이렇게 원심을 혼냈죠. 여기서 이제 교수님들의 이제 해설 뭐라고 하느냐. 네, 기습추행의 경우 실행의 착수 시기를 신체에 접촉한 시점으로 엄격히 해석했다면 그때 이미 기수에 이르기 때문에 사실상 미수범이 성립될 수 없는 문제가 발생. 그러니까 원심처럼 신체 접촉이 없다 그래가지고 미수를 처벌 안 하면 미수가 있을 이유가 없죠. 신체 접촉이 있어버리면 바로 기수야, 기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수범이 성립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기습추행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신체 접촉을 실제로 한 시점이 아니라 신체 접촉을 시도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실행의 착수를.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았을 때에는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피고인이 껴안으려는 행위를 시작하였음에도 단지 껴안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형사정책적으로 부당하므로 대법원의 위와 같은 해석은 타당하다라고 교수님들이 평을 해줍니다. 예. 대법원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습추행 판례는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